유무상증자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4월 20일에 이제 100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10주가 유상증자가 가능한데, 그럼 4월 20일 이후로 10주 정도를 팔아서 그 돈으로 10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일 기준으로 100주로 권리를 이제 받은 다음에 이 10주를 팔고 나서 여기서 10주만 팔고 나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일에만 갖고 있으면은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돈이 이제 어디서 이제 지금 현금이 묶여 있는 분들은 이제 주식을 좀 팔아서 이 돈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생명과학 주주도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보면은 여기에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LB랑 HLB 생명과학이랑은 같은 관계사지만 같은 회사는 아니죠. HLB 주주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엄밀히 말하면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HLB 주주들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상증자 가격 결정은 언제 되나요? 유상증자 가격 결정은 여기 확정 예정일이 2020년 5월 25일에 됩니다. 지금은 예정 발행가로 나와 있는 거고요. 101,900원은 예정이고 이날 확정이 됩니다. 그럼 유상 가격은 결정된 건가? 진짜 75,000원 확실히 말해줘. 확실히 아닙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예정 발행가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이 공시가 나왔을 때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예정을 한번 예상을 해본 거고요. 확정은 이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4월 1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4월 16일 날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지요.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기준일이 있죠. 기준일 동안 들고 있으면 됩니다. 4월 16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결제일이랑 거래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인데요. 거래일에 들고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는 내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16일에 주주가 돼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팔아도 유증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유증 권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납입일 날 돈을 납입하면 되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입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상증자에 보면은 주주들이 돈을 넣는 거랑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거랑은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돈을 넣는 거는 여기 청약 예정일 28일, 29일 미래에셋이랑 키움이랑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대략 이제 오후 3시 정도까지면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각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주들이 돈을 넣는 거고요. 이 납입일이라는 것은 여기 대표 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회사로 돈을 주는 그걸 납입일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증권사에서 돈을 넣어주는 게 납입일입니다. 6월 5일이고요. 주주들은 28일, 29일이고 회사가 돈을 받는 거는 6월 5일.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청약 신청 날짜는 알겠는데 어느 곳에 신청하는 건가요? 각 증권사 어플인가요? 아니면 HLB 회사 전화 신청하는 건가요? 했는데 HTS도 되고 홈페이지도 되고 MTS도 됩니다. 자, 홈페이지랑 HTS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서 MTS를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지고요. 여기 오후 2시 마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고 유상 청약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청약 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청약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28일이랑 29일에입니다. 그리고 더 일찍 예약해서 유상 청약도 할 수 있는데요. 각자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청약을 이제 취소하고 싶으면은 돈을 넣었던 것을 빼면 됩니다. 예수금을 빼면은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청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유상청약 미신청 시 권리는 자동 소멸 처리되어 실권주로 처리가 되고요. 자, MTS를 키면은 키움 증권 기준입니다. 업무를 클릭하고 여기 공모주로 가면 있습니다. 권리랑 내려가 보면은 뭐 청약 가능 종목 쭈루루룩 추가 납입 청약 내역 그래서 유상 예약 유상 청약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상 예약을 눌렀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거죠. 권리 상세 내역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발행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발행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발행가가 정해진 이유는 이제 확정 예정일이 지나고 나서 유상 청약을 하는 날짜는 그 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행가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뭐 당연히 보유 수량도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에서도 보이듯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이틀, HLB도 28, 29 이틀이죠. 이틀 동안 유상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배정 수량이랑 초과 배정 수량도 나와 있네요. 이건 내가 초과해서 HLB는 20%인가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정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 금액 나와 있고 예약 수량 그리고 뭐 초과 배정 금액도 다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게 돈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은 이제 이거 체크하시고 청약 초과 청약 다 해서 예약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 배정 수량, 초과 배정 수량, 그리고 예약된 청약 수량, 초과 청약 수량 있고요. 출금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이 출금 예정 금액이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TS로 하는 거를 이제 알아봤고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은 유상 청약을 클릭하면은 되십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입력하고 들어가면 되고 HTS도 마찬가지로 찾으시면은 있고요. 그래서 HLB 회사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뭐 되긴 되죠. 그런데 뭐 서로 이제 덕담 주고받고 하고 이제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최근 부적 질적이나 양적이나 다이내믹 토리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주 배정일 맞춰 주식을 보유해야 10%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데 LB의 경우 5월 28일에 청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은 이제 4월 22일 기준으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100주를 더 매수해서 200주가 됐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건데요. 이 100주를 기준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뭐 추가 매수를 했지만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들어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추가로 매수한 거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기준일을 지나면 이제 권리락을 당하게 되죠. 권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매수해봐야 이제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이고 무상증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무상으로 주식 입고되는지요. 그래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은 뭐 연속기로 사용하지만은 무상증자랑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들고만 있다면은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이 따로 입고가 되죠. 그래서 따로 행정적인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무상증자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댓글이 있었는데요. 뭐 불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4월 16일 거래일 기준으로 뭐 유증을 받든 안 받든 신주인수권이 발행되고 권리락에 따라 주가 하락 조정이 되고 할인받아 유증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 있죠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쉬운 버전 신주인수권 쉬운 버전 영상 제목이고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 같은 걸로 이제 기존 주주가 받지 않으면은 손해를 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권리락 때문에. 네,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분이 답변을 주신 건데
유상 증자 이제 대상자에게 전부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되는데 유증받은 사람은 그걸 할인받아 청약을 하고 안 받은 사람은 별도 매매 기간에 처분을 해서 권리락에 따른 주가 하락 손실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휴지 조각으로 손실 그대로 받게 됩니다. 유무증 때문에 권리락에 의한 주가 하락 조정에 대해선 어떤 방송도 거의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